자, 요거는 풀이 방법 다양하게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 먼저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긴 합니다. 그랬을 때 물체가 시간에 따른 속도 어떻게 되느냐라 그럴 때 V0 또는 VP 속도로 시작해서 점점 느려지면서 정지하는 데 이르기까지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기까지 갔다 그랬을 때 이런 시간 적당히 뭐 T초 동안에 라지 T초 동안에 있어서 요런 때를 지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 궁금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 여기에다가 P점 지났고 R 또는 Q점 지날 때를 잘 잘라가지고 요거 사다리꼴 넓이도 D, 요거 사다리꼴 넓이도 D, 요거 삼각형 넓이도 D 되는데 요때가 Q 지날 때, 요때가 R 지날 때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뭐 그렇긴 하는데 이걸 그래프 안에서 보자마자 딱딱 자르기에는 거리 정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정보로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찾기가 곤란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프로 끝까지 풀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네. 거꾸로 정지했을 때부터 R 지점 지날 때까지는 요렇게 면적이 D 되는 데긴 한데 R 지점 지나기 Q 지점 지날 때까지 그 전에 요 사다리꼴을 D라고 만들 생각을 하지를 말고 S 지점 지날 때부터 R 지점 포함해서 Q 지점 지날 때까지를 요렇게 따져보면 요 면적은 ED라고 나와야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S 지점에서 거꾸로 점점 빨라진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는데 P 지점을 지날 때까지를 쭉 다 가보면 그러면은 그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3D만큼을 왔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삼각형, 좀 더 큰 삼각형의 면적 비가 1대 2대 3으로 나와야지 된다면 그러면 포함하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더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디를 지날 때 속도는 얼마냐라 그랬을 때 속도는 삼각형의 R 지점 지날 때의 속도는 하면 요 길이 재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런 삼각형 뭐 잘 이렇게 잘랐다 치고 그때 요 길이 Q 지점 지날 때는 요 삼각형의 요 길이 P 지점 지날 때 이 길이들이 대응변이니까 이 대응변들의 길이도 삼각형의 닮은 비 1대 루트 2대 루트 3을 따르겠다. 해가지고 요때의 속도 뭐 V라 그러면 요때 속도 루트 2V, 루트 3V. 내가 V0라고 했던 건 요 V로 따지면 루트 3V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따져야 되나? 해서 속도 역시 R 지점 지날 때, Q 지점 지날 때 비율 루트 2배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먼저 하나 설명을 하면은 단순하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어떤 경사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경사를 H 높이 지점에서부터 미끄러지는 경사를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모양을 이렇게 각지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구조물이 똑같아요. 구조물이 H 높이 여기 길이 똑같은 데다가 이거를 뚝 떼다가 그냥 뒤집어 놓으면은 이 상태로 그냥 요렇게 뒤집기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직선 경로로 만들면 이런 게 안 만들어지만 곡선 경로나 중간에 꺾인 걸 만들어주면은 여기 높이 똑같고 요 가로로 똑같고 여기에서 물체를 출발시키고 여기서 물체를 출발시켰을 때 이 아무튼 간에 이동거리는 똑같이 이렇게 가도록 이동거리는 똑같게 가도록 하는 여기까지 오도록 만드는 A 물체 가지고 B 물체 가지고 뭐 A, B 물체 질량 달라도 되지만 그냥 똑같은 물체라 치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한다 치면 그런 걸 했다 치면 둘 중에 누가 바닥에 더 먼저 도착해요? 동시에 정상태 출발 그러면은 바닥에 누가 먼저 도착해요?
B가 먼저 도착하는데 그거는 뭐 따져보면은 그래프를 그리든 어쩌고 다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먼저 도착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도착해요. 경사가 급하다가 완만해지고 완만하다가 급해지고 한다 그랬을 때 가속도가 초반에 큰 게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래서 요게 쭉 내려오고 쭉 내려왔을 때까지는 시간이 먼저 도착한다는 거는 짧게 걸리고 요거는 오래 걸린다. 이건 금방 도착, 오래 걸쳐서 도착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조금만 살펴봅시다. 도착하는 순간에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건데 바닥에 닿는 순간 바닥에 닿는 그 순간의 속력은 누가 커? 같아? 누가 커? 둘이 똑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치면은 처음에 운동 에너지 0, 0, 포텐셜 에너지 MGH, MGH.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서 갔더니 포텐셜 에너지 0, 0인 지점 갔으면 속력도 똑같아야 포텐셜 에너지 MGH가 다 2분의 1 mv제곱으로 됐구나라는 루트 2GH라는 속력으로 마지막 속도는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속력까지도 다 똑같은데 얘네들이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둘 다 0m/s에서 출발했어. 근데 최종 속력이 똑같아. 그러면 평균 속도 똑같은데 요 경로의 길이랑 요 경로의 길이랑 똑같다면 걸린 시간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평균 속도 0v 더해서 절반 그래서 곱하기 시간 하면 나오는 변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는 언제? 등가속도 운동할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 근데 이건 뭐 어때? 여기선 가속도가 작다가 가속도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는 가속도가 크다, 가속도 자체가 작아지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 아니면 최종 속도의 중간값 더해서 절반이 평균 속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거고 가속도가 변하니까 요걸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이게 오랜 시간 10초 걸린데 이건 짧은 시간 8초, 7초 만에 내려왔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지 상태에서 둘 다 동시에 출발하면 요 B가 먼저 A가 나중에 도착을 한다. 첫 번째. 말하자면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두 물체를 이 꼭대기에서 출발을 동시에 시킬 거야. 근데 얘네들이 바닥에 도착도 동시에 한대. 동시 출발했더니 동시에 도착했대. 자, 다른 조건은 다시 제한을 다 풀었다 치고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시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니? 이것들이 요 조건을 안 줬다고 치면 그럼 힌트가 좀 되나?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0m/s 또는 공통속력으로 출발을 하면 항상 B가 먼저 도착해요. 그런데 얘는 출발할 때 정지 10m/s 이런 식으로 속도를 적절하게 더 빠르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초반에 가속도가 작은 속도에서 막 증가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도착하는데 얘는 가속도가 처음에 적지만 가속도 자체가 워낙에 빨랐어가지고 난 가속도 좀 적어도 난 후룩 지나가 해가지고 쑥 도착하면은 그 속도를 정확한 값을 주면 동시 출발, 동시 도착 같은 시간 걸린다라는 것도 쓸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럴 때라면 두 번째 케이스라면은 이때는 또 차이가 나는 게 A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역학적인 보존되고 B도 나름대로 역학적인 보존될 거 할 거긴 하지만 A는 포텐셜 에너지 B랑 똑같을 지점에 속도가 더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랐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A가 더 큰 값으로서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가 더 작은 값으로 보존될 거라서 당연히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또 A가 더 빠를 거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또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는 정상태 출발하고 아니면 얘는 이거보다 빠른 속도에서 출발하다. 원래 속도가 빨랐다. 도착할 때 속도도 더 빠르다.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얘가 당연히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등가속도 운동일 때 최종 속도만 보는 건 그런 거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계속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비교 내지는 최초 속도, 최종 속도의 비교 같은 것도 두 번째 케이스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를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또
의아할 수 있는데 일단 조건을 한 건 공기 저항 없고 마찰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갈 거면서 물체들을 놓고 출발해서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을 둘 다 0m/s에서 출발을 시킬 거예요. 둘 다 최초 속력을 줄 건데 이것들이 도착을 동시에 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 최초 속도를 똑같이 줬는데 0m/s 똑같이 줄 수도 있고 10m/s 똑같이 줄 수도 있고 뭐 편하니까 0m/s 똑같이 줬는데 아니 도착을 동시에 했네? 이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편견을 갖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자, 당연히 최초 속도까지 똑같다면 역학적인 게 똑같다면 도착할 때 속도도 똑같고 이런 게 첫 번째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이랑 똑같으면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착을 동시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페이크예요. 출발을 동시에 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 너는 금방 가니까 내가 먼저 출발할게. 나 여기쯤 왔을 때 너는 출발하렴 하면 이제 도착은 동시에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도착할 B가 먼저 출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출발을 동시에 하면 얘가 늦게 도착하고 출발을 동시에 했는데 얘가 속도가 있으면은 동시에 도착할 수도 있고 출발 시각을 조절을 하면은 먼저 늦게 하면은 도착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 요거는 가속도가 변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A 물체, B 물체가 바닥면에 도착은 하긴 할 건데 여기 D라는 경사상의 거리로 페이크를 주긴 줬는데 진짜로 둘 다 정상태에서 경사 따라 D 된 점에서 출발을 해버리면 당연히 B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가속도가 작으니까 가속도 큰 애가 훅 해가지고 먼저 도착하고 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또 나름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가속도가 얘가 그냥 무조건 크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B가 알고 보니 D만큼 경사 따라서 R 지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P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 속도가 정지였었는데도 똑같았는데도 동시에 출발할 건데도 동시 도착이 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하고 또 뭐 완전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얘가 D보다 먼 거리를 가니까 가속도가 커도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 뭐 가능하긴 하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자, A와 B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B 물체를 우선 생각하면은 B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적당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S까지 가는 동안에 3t0라는 시간이 걸릴 건데 R은 t0라는 순간에 통과를 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 이거는 이거야 라는 거 하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A 보지 말고 B만 봤을 때 여기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잠깐 다시 그려보면은 정지 상태 속도 제로에서 출발한다. 속도는 계속 빨라지면서 갈 거다. 그때 여기 도착할 때가 3t0라는 시간이라 그랬는데 여기 통과할 때까지는 t0 시간이 걸렸대요. 여기가 이제 여기 아래에 도착할 때 순간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3t0 동안에 갈 거리에 비해서 t0 동안에 갈 거리는 당연히 9분의 1이니까 삼각형 넓이는 9대 1 하니까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 B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1대 8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8에 해당하는 길이만 D니까 P에서 R까지의 거리는 8분의 1 D라는 거, 뭐 요거는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여기에서의 속도가 VB다라 그러면 여기 지날 때는 요거 1대 3 닮은 비 그거 따라서 그 순간 속도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 3분의 1 V라는 속도로 여기는 T0초만큼 경과했을 때
지나가기도 했었겠다. 뭐 요 정도는 일단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거는 일단 요 시간 조건에서 보자마자 바로 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요 정도는 뭐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그래서 물어보는 것처럼 P에서 R까지의 거리라고 그랬는데 P에서 R까지의 거리는 이거 실수하기 쉬운데요. 1대 9, 요 P에서 S까지의 거리가 1대 9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요만큼만 D니까 8분의 1D, 9분의 1D가 아니라 8분의 1D. 순간 헷갈리면 틀리는 거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VA와 VB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요건 어떻게 할래? 최종 속력 VA 대 VB. 이건 으찌아스까이. 요거는 요 예시를 든 상황과 다르게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뭔가 A가 이만큼 가는데 등가속도 운동, B가 D보다 더 먼 거리를 아무튼 이동을 하긴 하지만 나름 적당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VA, VB보다 평균 속도 생각을 하면은 A하고 B 평균 속도 같아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어떻게 돼야 돼? 평균 속도. 출발부터 도착까지는 같은 시간 3t0 동안 D만큼 가고 D보다 3t0 동안 조금 더 많이 가니까 말하자면 8분의 9D만큼 가니까 평균 속도 그야말로 A는 3t0분의 D, B 3t0 같은 시간 동안에 8분의 9D 뭐 이렇게 되니까 평균 속도가 1대 8분의 9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전 운동 구간에서 전체 운동 구간에 있어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0m/s VA A의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 2분의 VA를 여기서는 쓸 수 있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B에 대해서는 P부터 D 거리 말고 P부터를 치면은 그러면 3t0 동안에 가는 거 하면서 이런 8분의 9D만큼 가는 평균 속도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0에서 VB까지의 평균 속도 2분의 VB 쓸 수 있어서 2분의 2분의 똑같으니까 이 평균 속도 B 자체가 최종 속도 VA와 VB의 비율 그대로구나. 그래서 1대 8분의 9, 8대 9 이렇게 요 VA, VB 쓸 수 있다고. 뭐 말하자면 A의 최종 속력은 뭐 8V 뭐 이렇게 쓰면은 속력은 9V 쓸 수 있다는 게 요게 이제 등가속도, 평균 속도를 활용한 내용이고요. 수평면으로부터의 높이 P, 뭐 O 요거 구분해봐라 라고 그랬는데 수평면으로부터의 높이 요 O까지의 뭐 H, 뭐 A, P 요 높이 H, B 요거 어떻게 되겠니? 수평면의 높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8대 9냐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그냥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O에서 Q까지 거리가 D잖아. P에서 S까지 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8분의 9D잖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8대 9면은 경사가 똑같으면 8대 9 이렇게 하면은 높이가 8대 9 나올 거 아니에요. 경사가 똑같아야. 경사상 길이 여기부터 잰 걸로 하니까 D와 8분의 9 아까부터 계속 쓴 거 그거 쓰면은 그럴 때 경사가 똑같아야 높이 최초 시작 높이도 8대 9인데 얘는 경사가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론의 여지 없이 디귿은 좀 말도 안 된다 하고 싶은데 나만 당연한가? 누군가에겐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22쪽의 4번은 요거는 꼭 역학적 에너지 문제처럼 생기긴 했는데 막 미끄러지고 어쩌고 하니까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 문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속도가 점점 커지는 운동, 점점 가속도 자체는 작아지지만 아무튼 빨라지긴 하는 운동 요거 비교하면서 케이스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르게 낼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해볼게요. 자, 여기 PQ 지점에서
L만큼 거리 두고 속력 EV 올라가는 방향, 속력 V 내려가는 방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사이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AB가 충돌 직전 AB의 운동 방향 같고 속력은 B가 A의 4배다 그랬어요. 자, 얘네들이 이 V 이런 속력으로 방해하는데 A는 느려지면서 올라갈 거고요. B는 V에서 더 빨라지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충돌을 하겠지. 충돌을 하긴 하는데 그때 속력이 B가 A의 4배다 라고 그랬는데 자, 일단 B의 속력이 왼쪽으로 말하자면 4V'이라고 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걸 봐야 돼요. A는 속력이 V'이다 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A의 운동 방향은 충돌할 때 어디겠니? 이게 충돌을 하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느려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얘는 아직도 느리기 때문에 하다가 0 됐다가 가는 데가 따라잡아서 저기쯤 가서 여기쯤에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출발 장소 사이에서 출발한다거나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만나거나 뭐 이러진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이걸 검증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간 결과 V', 4V'이 됐다 치자. V', 4V'이 되기는 했는데 과연 A는 올라가는 와중에 충돌이 가능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충돌이 가능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 그랬을 때 A는 자 여기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내려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는 이 V로 올라가면서 시작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멈췄다가 내려가 뭐 이런 걸 할 거고 B는 마이너스 V라는 속도로 운동을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계속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뭔가 만나긴 하는데 A가 아직 플러스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B는 계속 뭐 마이너스 속도겠지. 그랬을 때 그 속도의 크기가 4대1 나오는 거 일단 가능하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거 0 어차피 될 거니까 극히 작아지고 아직 올라가고 있을 때 뭐 잘 커지다면 이거 높이 뭐 이거 4대1 되는 거 가능하겠네.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쭉 가다 보면은 아니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하다 따라잡아서 둘 다 내려가고 내려갈 때 속도가 1대4가 되는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겠니? 또 안 될 건 없죠. 여기서 그래프 이렇게 쭉 이렇게 둘이 등가속도 운동 같은 가속도라니까 쭉 가다 보면은 한 여기쯤 찍으면 한 여기쯤 1대4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요 상황을 보고 둘이서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지 이건 원래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 아직 내가 다 여기다 반영한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땐 이것부터 판단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런 식의 응용, 변화, 기출 변형, 뭐 문제 변형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A와 B가 충돌하는 그 순간 또는 충돌 직전에 A와 B의 운동 방향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제하고 요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건들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뭔가 물어보는 것을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경험이 많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서 내가 일단 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뭔가도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나는 요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충돌할 때에 A와 B의 속도를 1대4 그 속도를 V로 나타낼 수 있겠다 싶거든? 여러분은 되겠어요? 여러분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빨리 푸는 거고 나는 그럼 뭐 하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기나 읽어볼까?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여러분 요거에서 알 수 있는 거 있겠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하나는 얘네들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런데 그 가속도가 니나 내나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가속도가 똑같다면 상대 속도가 등속일 것이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아요. 나는 두 번째 방법을 바로 쓰고 싶은데 뭐 저거는 어차피 그래서 쓰고 싶은 거니까 1번, 2번 다 검토는 해봅시다. 요런 거 관련해서 이거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공부를 했다고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다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는 특별한 설명이 더 추가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 A는 플러스 2V에서 출발해서 적절한 시간 동안에 이만큼 속도가 줄어든다면 가속도가 똑같은 B는 마이너스 V에서 시작해가지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 크기가 똑같겠죠. 이 속도 변화의 크기를 마이너스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델타 V라고 하자. 시간을 일일이 줄 필요 없이 델타 V는 이제 AT 이렇게 되긴 할 건데 이걸 쓰면은 A의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거는 V 플러스 2V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델타 V 이렇게 표시하면 아마 이게 델타 V가 2V보다 커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단 요 결과는 이제 음수 뭐 이렇게 할 거고 B는 마이너스 V에서 출발해서 델타 V만큼 어차피 마이너스라는 속도 가졌는데 또 이 델타 V만큼이 이건 크기라서 음수라고 치면은 양수라고 치면은 더 뺀 게 전체 아무튼 0보다 작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둘 다 음수 나온 값의 속력 그냥 요거에 4배 하면 요거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그렇게 새로운 풀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요거는 V란 숫자나 델타 V란 숫자는 각각 양수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8V 그냥 쓰는 겁니다. 8V-4 델타 V는 요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V 마이너스 델타 V 넘겨서 9V는 3델타 V 해가지고 델타 V라고 하는 게 3V만큼 나오니까 2V에서 3V만큼 뺀 마이너스 V 값이 A의 나중 속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V라는 것 자체에서 3V만큼 뺀 거 이거는 마이너스 4V라는 게 요 속력 이렇게 푸는 게 등가속도 운동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둘이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의 크기가 똑같다를 이용을 하는 게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물체가 서로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각각이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그 가속도도 똑같다면 그러면 두 물체 간의 상대 속도는 등속 운동이다. 뭔 얘기냐? A가 최초에 위로 2V로 가고 있었다면 B는 아래로 V로 가고 있었다면 A를 정지시켜 놨다 치고 A가 보기에 B가 나한테 돌진하는 속력은 3V라고 보일 거고 뭐 거꾸로 B가 보기엔 A가 나한테 3V로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A와 B는 서로가 보기에 아무튼 뭐 방향성은 좀 그렇지만 상대 속도의 일정할 크기가 3V로 나오겠다. 그래프로 따져보면은 이게 평행할 거기 때문에 순간 둘 사이의 속도 차이가 3V로 요 길이가 계속 일정할 거다. 이게 평행하니까 당연하게 보이는데 물리에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 그래서 언젠가 충돌하는 순간에 있어서 A의 속도가 음수값 얼마를 가짐에 있어서 B의 속도는 3V만큼 더 작을 건데 그 속도의 크기 B가 1대4 나오려면 1대4, 1대3 이거 자체가 3V, 요거는 V 뭐 이거 마이너스 V겠네? 뭐 이거는 마이너스 4V겠네? 하는 거를 이렇게 상대 속도로 좀 단순하게 조금이라도 이게 계산하는 거. 아, 내가 이거를 지금
일반적인 숫자로 쓰고 있느냐, 크기로 쓰고 있느냐, 먼 값은 음수값도 나올 수 있느냐, 아, 이건 크기로 쓰는데 항상 양수값 나는데 이런 거 별 신경 안 써도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조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풀면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다 찾으면은 충돌할 때의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방향을 잘못 썼네. 이것도 아예 그냥 V라는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A는 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속도가 아래쪽으로 속력 V, B는 아까부터 내려와서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못 따라잡네 하면서 따라잡을 때의 속도가 마이너스 4V인데 속력 크기는 이제 4V 하는 식으로 이쪽으로 나타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용 알아봅니다. 기억. A와 B가 충돌한 순간 원래 나왔었던 V라는 속력 기준으로 그 속력 표현해 보면 A는 V라는 속력, 경사 아래로 V, 속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A, B 충돌 전 B의 가속도 크기 물어보는데 이건 조금 이따 가고요. A가 P를 통과할 때 이거 뭐 똑같으니까 뭐 그냥 해야 되겠다. A와 B가 충돌하기 직전, 그러니까 뭐 그냥 최종 B의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자, 요런 거 잘 풀어야 돼요. B의 가속도 크기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요? 자, 일단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는데 어차피 A의 가속도도 똑같으니까 아, 이런 페이크 많이 봤어. 어차피 A 것도 똑같은데 B로 물어봤는데 이게 더 쉬울 때는 아, 난 A 거 풀어야지 하려고 그랬는데 A 거 푸는 게 더 힘들어. A 가속도 구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나름 A는 갔다가 내려오는데 B는 그나마 쭉 직선동 앞으로만 가니까 아이고 차라리 B 걸로 푸는 게 낫겠네 싶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B의 가속도를 정직하게 구하자 싶었는데 여기서 쭉 보니까 경사 아래쪽 방향으로를 편리하게 플러스 방향으로 치면은 가속도 정의상 B는 속도 V 내려간 방향 플러스에서 4V 플러스 V 4V 이렇게 되니까 속도 변화가 3V만큼으로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가속도는 그만큼을 가는데 걸린 시간만 어떻게 잘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시간 표시하는 게 할만해요? 할만 못해요?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할만하지? 등가속도 운동식을 또 써서 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속도 가지고 풀 겁니다. 자, 두 물체가 L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충돌이란 둘 사이의 거리가 제로로 된다는 거야. 그랬는데 A에 대해서는 B가 이렇게 오는 거 어쩌고 하는 거 뭐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도 A가 정제 있다고 카메라를 요거 시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카메라에 잡힌 B는 그냥 쓱 일정한 속도로 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B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거리 L이 일정한 크기의 상대 속도 3V로 제로로 바뀔 때까지의 이게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T를 3V분의 L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L분의 9V제곱 T 자리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가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상대속도론 가지고 푸는 거 한번 해봤고요. 디귿. A가 P를 통과한 이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상황이 최초에 시작된 후부터 B와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여기서 그래프를 다 그려놨으니까 이런 V, 4V 뭐 속력 될 때 요 때를 L분의 9V 제곱, 이제 3V분의 L 뭐 이런 식으로 요 시간이 3V분의 L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랬다 치고 이동거리 구하라 그래. 이동한 거리, 이동거리 구하라는 뜻인데 이거는 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에 넣어가지고 단박에 못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넓이, 요거 넓이 두 번 구해서 요거 두 넓이에 대해서 양수 취급해서 더해주는 거로밖에 구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요거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것도 또 이제 요령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고 그게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 문제 풀었다면은 15번 요 문제 10번의 디귿번 요거
쉽게 풀었니? 푼 사람들은? 디귿번 확인했어요? 조금 지저분하니까 혹시 조금 헤맨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쓰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A만 일단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하고 요 넓이 구하고 싶은데 나는 좀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나오면 열심히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요 넓이 구하려고 그랬을 때 요거 닮았죠? 닮음이죠. 닮은 비가 몇 대 몇? 닮은 비가 2대 1 나오니? 닮은 비. 얘는 아까 다 알아보니까 2V에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V라는 속도를 최종적으로 가지니까 닮은 비 2대 1 나올 거야. 넓이 비는 4대 1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것만 구하든 저것만 구하든 둘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걸 또 다가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요때까지가 앞에서 구한 처음 시작해서 올 때까지 V와 문자로 준 L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3V분의 L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은 요거 닮은 비 또한 2대 1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분의 2 되겠네. 그래서 뭐 요때 요 길이라고 치면은 9분의 2, 9V분의 2L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 길이 알면은 이제 요 넓이 구하는 거는 가로 알고 높이 아니까 면적 구한 다음에 요거는 그거 4분의 1만큼 또 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 숫자 다 나왔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이용해가지고 뭐 요때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유형은 같은 경사에서 가속도가 공통일 때 무체끼리 충돌하는데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변형 문제로 쉽게 좀 어렵게 풀 수도 있습니다. 변형 문제로 똑같아요. 아, 그래. 충돌할 때 속도비가 A와 B 1대 4야. 그런데 충돌할 때 둘이 운동 방향이 반대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요거 기억, 니은, 디귿을 주관식 문제처럼 연습해 보는 것도 또 한 가지 문제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각자 해보고 이제 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력에 확신이 있으면 답에 대한 확신도 있겠죠.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B 기준으로 P점에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가만히 놓았더니 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초기 속도를 제로로 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A는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것들이 B가 P를 지날 때 A는 그때 정지 상태였었고 B도 여기서 정지 상태였었는데 뒷면 따라 B가 D1만큼 그래서 A도 높이상으로 D1만큼 B도 높이상으로 D1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 요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만히 놓았어도 그냥 생 도르래가 있어서 여기 3M짜리, 2M, M짜리가 있을 때에도 요거 총질량 3M이고 요거 3M이니까 가만히 있거나 등속 운동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B를 이렇게 경사에다 놓으면은 이때는 가만히 놓아도 자연스럽게 요런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구나. 요건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D1만큼 해서 H지점을, 각각 B 기준으로 Q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이 V가 됐다 치자. 그래서 여기를 V로 지나고 있는 순간 등가속도 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BC를 연결한 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BC를 연결한 줄이 끊어지면 아무래도 AB는 Q 지점을 V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묵직하게 끌어당기는 게 없어졌으니까 뭐 그러면 경사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된 거고 얘네들이 A와 B는 아까 여기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Q에 제자리로 돌아온 거고 Q에서 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모습을 그려준 거고 C는
아까 요 위치 기준으로 V로 가다가 줄 어차피 끊어지면은 중력 가속도로 낙하해가지고 상당히 빠른 속도 VC가 된 채로 멀리 이제 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에서 가 상황에서 D1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나에서 C가 D2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같다. C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C가 정지했다가 D1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 T. 그래서 적당한 속도 V가 됐다가 VC가 되면서 가는데 걸린 시간도 또 T. 이렇게 된다는 조건을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D1과 D2의 거리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되게 문제 상황 분석으로서도 되게 줄 끊어지는 문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일반적인 경우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은 이 문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일단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요. 등가속도 운동 내지는 물리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방법론이 되게 뭐 자유자재로 뭐 필요한 거 다 끌어다 쓸 수 있고 좀 문제를 넓게 크게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야가 있어야지 생판 모르는데 처음 봤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그냥 검토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와 B와 C는 모두 T라는 시간 동안에 0m/s에서 v/s로 속도가 바뀌어요. 뭐 말하자면 A는 위쪽, B도 약간 경사 위쪽, 아랫 방향으로 가속도가 요렇게 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그러면은 가속도가 T분의 0에서 V, 0에서 V, 0에서 V 뭐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는데 이 줄이 끊어지고 나서는 A 또는 B 또는 C가 가지는 가속도가 처음에 이 가속도하고 크기도 달라지고 방향도 막 제각각이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은 뭐부터 하나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다는 거 알아챈 거 혹시 또는 이거 구하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알짜 힘이 어떻게? 이거는 자칫 이제 역학적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각각에 대해서 1에너지 정리를 써야 되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서상 등가속도 운동 문제 또는 힘 문제 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선입견을 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적절한 번호에서 문제에서 시험에서 났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긴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어디 소속 문제지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문제 푼다라는 느낌으로 요게 응용돼 가지고 1에너지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 분석을 조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힘 분석을 요 방법을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줄 끊어지고 경사가 있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지금 M, 2M, 3M짜리 질량을 가지는 물체들이 있는데 일단 물체들이 함께 움직이는 동안에는 질량은 함께 움직이는 물체들의 질량을 다 합하고 함께 움직인다, 한 물체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물체들 내부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생략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요만큼 가는 동안에 A와 B와 C는 운동하는 방향, 속도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동 운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변이의 크기는 똑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속력, 순간 속력도 똑같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얘네들을 나는 6M짜리 물체로 볼 거예요. 그러면서 6M짜리 물체의 내부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나는 신경을 일단 안 쓸 겁니다. 신경 쓸 힘이 그럼 뭐가 있냐? 물체가 가지는 수직항력 같은 것도 이것도 뭐 중력의 요성분하고 상쇄될 건 신경 쓰지 말고 외부 물체인 지구로부터 물체가 받는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힘이 아니니까 지구가 개입을 하는 거니까 A에는 요런 방향으로 mg 중력이 가해지고요. C에는 요런 방향으로 3mg 중력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B에는 중력이 가해지는 게 분해를 해보면은 요 성분만 요건 수직항에 상쇄될 거라서
요 성분만 가해지긴 할 텐데 요 각도도 어차피 모르니까 EMG 사인 세타, 요거 세타라 그러면 EMG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그거 잘 모르니까 그냥 F라고 해버려요. 중력의 성분인데 F라고 그냥 해버리자. 그러면 뭐 나름 이렇게 표시됐으니까 한꺼번에 써보면은 얘들의 가속도가 어찌게 표현되느냐? 6n분의 전체 질량분의 물체들이 이쪽으로 가속될 거니까 이쪽 방향은 플러스,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힘을 쓰면은 그 가속도의 크기가 양수값으로 잘 나올 거예요. 3mg 마이너스 F 마이너스 mg. 가속도를 요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구할 거예요. 여기서도 가속도를 따질 건데 일단 C는 중력 가속도 G 자체로 V부터 시작해서 더 빨라질 거는 확실한 거고 A와 B에 대해서 해보자. A와 B가 비록 올라가면서 느려지다가 내려가면서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뭐 운동방해 중간에 한번 돌아서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요런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라는 거는 가속도는 계속 일정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A'이라는 가속도를 다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A' 가속도는 A 물체는 중력 EMG, 여기 mg죠. mg 아래로 받고 있었고 여러저러 해가지고 C만 떨어져 나갔지 B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F라는 중력의 같은 각도에서 mg 사인 세타, 여기서 EMG 사인 세타죠. 크기가 F로 나타날 거는 그대로 살아있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A와 B의 공통 가속도는 얘네끼리의 질량, 그냥 얘네만의 질량 3n분의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같은 방향으로서 뭐 이런 가속도 내가 정한 A' 방향 mg 플러스 F라고 해서 나타나게 되겠다. 요게 처음 상황에서의 세 물체 공통 가속도, 요거는 다음 상황 줄 끊어진 이후에 A와 B의 가속도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속도 뭐 이렇게 구하는 거 뭐 다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경사각이 어떻게 뭐는 경사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낭떠러지에 물체 하나는 이렇게 평평한 면이 올려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쓰는 거 그냥 mg 자체를 쓰거나 여기 올라가 있는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차피 상쇄되니까 이럴 때에는 요 부분에 전체 물체 운동과 관여해서 외력처럼 작용하려면 중력의 이쪽 성분 F는 그대로 또 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물체들의 가속도를 구하거나 알짜 힘 또는 그것들에 의한 힘, 일,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은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법이 있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들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속도를 찾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A 물체는 또는 B 물체는 A가 좀 위아래니까 쉬우니까 이렇게 볼게요. A 물체는 0m/s에서 Vm/s가 되는데 위로 D1이라는 요런 그 변이를 가졌대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그려볼게요. A는 그러면은 Vm/s로 출발을 해서 줄 끊어진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A가 내려가는 속력이 얼마일까? V로 돌아올 거다라는 거 알겠어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는 법칙이 약간 쓰이기는 하는 건데 자, 앞에랑 연결 짓지 말고 요것만 봅시다. A가 뭐 B도 같이 있지만 A가 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V 속력이 됐어요. V라는 속력이 됐어. 그런데 줄이 끊어졌으니까 이때를 초기 순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쓱 이렇게 운동하네.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이 돼요, 안 돼요? 이미 줄 끊어진 이후로 넘어가서 생각하는 거니까 선생님 C의 에너지는 어떻게 하죠? 뭐 C는 이미 남이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V로 출발했다가 느려졌다가 똑같은 위치 돌아온 순간에 속력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하나도 변함없는 상황이니까 속력은 회복이 됐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래로 V가 됐다라고 하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얘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동안에가 또 T초 걸렸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알겠니? 어디로 몰아가는지 알겠어요? 최초 세물체의 공통 가속도, 요거는 누가 됐든 t초만에 여기 써놨네. t초만에 v가 되는 가속도가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A와 B의 가속도에 대해서 요거는 같은 시간 t초만에 속도 변화가 얼마라고 보면 좋겠다? 제로가 v 되는 거는 쉽게 구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힘 가지고 풀긴 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얘들만 봤을 때 2v의 속도 변화가 있는 꼴이다라는 거 알겠어요? 위로 v에서 출발해서 t초 만에 아래로 v가 됐으니까 속도 변화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다. 얘는 계속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더니 얘가 가속도 값이 이렇게 구한 양수값으로 나올 겁니다. 방향 표시를 잘했기 때문에 요거에 2배 하면 얘가 되겠구나. 2배 하려 그랬더니 3m 되면서 그럼 분자가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똑같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산수 얘기하는 중입니다. 요거에 2배 하면 요게 돼야 되는데 요거 3m이니까 분자, 요 지금 보이는 분자가 똑같겠구나. EMG 마이너스 F는 MG 플러스 F 식으로 나와서 MG, EF, F는 2분의 1 MG. 요렇게 되면은 이 가속도 값을 진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A나 A'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속도 A를 뭐라 그랬냐면 A물체, B물체, C물체가 이렇게 가는 가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뒀다고. 정상 상태에서 빨라질 게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플러스라고 둔 가속도, 이 양수값 나와야 되는 거는 6m에 대해서 mg는 여기네, 마이너스 mg. f는 이쪽이네, 중력의 요성분은. 그래서 마이너스 f. 얘한테 이쪽인 거는 이 플러스네 가지고 플러스 3mg,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f에서 2mg, 마이너스 f가 된 거고. 여기서는 당연히 얘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갈 때 가속도가 이런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야지 얘들이 가질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mg가 이번에 플러스 mg 되고 여기서 f는 플러스 f라고 표현이 된다고. 나는 이 가속도를 양수값으로 써야 곱하기 2 하면 는 하고 되는 거지.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곱하기 2 하면 양수하고 마이너스 음수값하고 같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F가 2분의 1 mg라는 거 알면은 이 가속도가 2분의 1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가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는 별로 이제 쓸모가 없죠. 자, 뭐냐면 D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당히 T라는 시간 동안 가속도 4분의 1g로 v/s가 된다면 요 면적이 D1이죠. C도 마찬가지. 그러는 D1 속도 v 될 때까지 t초만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 다음부터는 v 속도에서 출발해서 g라는 가속도로 같은 시간 갈 거잖아. 시간은 똑같이 t만큼이 그러니까 2t 시자까지 갈 건데 지금부터는 기울기가 4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4배 되나? 하면 요게 이제 D2 나오게 되는 거니까 4분의 1g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었다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g로 가게 되면은 요거 속도 추가가 4v만큼 더 돼야 되니까 최종 속도는 5v 하도록 한 다음에 뭐 평균 속도 가지고 구해도 되는 거고요. D1 대 D2. 어쨌든 등가속도 운동 t초 동안, t초 동안이니까 여기 평균 속도는 2분의 v. 요거는 v, 5v, 평균 속도 3v. 하니까 1대 6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뭐 그 이후에는 여러분 뭐 알아서 면적 구하시든 뭐 해도 되는데 각각의 등가속도 운동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봐도 그냥 참 그냥 문제 꼬아놓고 어떻게든 하려고 정말 그 애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요 문제 자체는 나쁜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 깔끔하게 그래도 떨어지기는 하니까 이렇게
한 번 풀어봤으면은 여러 번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 중간에 줄 끊어지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한때 유행했다. 지금 조금 잠잠하긴 한데, 뭐 어려운 문제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소개를 하고요. A와 B 물체가 앞뒤에서 이렇게 가다가 충돌을 했는데도 A 물체는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요. B 물체는 앞으로 가게 이렇게 됐는데 안 가르쳐 준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B의 나중 운동량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얼마예요? 3분의 5p제로 이렇게 되겠죠? 두 물체가 충돌하는 데 있어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냥 막 갖다 쓰면 됩니다. 예외 없고요. 뭐 에너지 손실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둘이 합해서 2p제로 해야 되는데 둘이 합해서 2p제로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2p제로 해야 되니까 이거 3분의 5p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후에 보존이 되려면 각각의 운동량이 변화된 정도가 서로 반대로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거 이해돼요?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P0가 3분의 1 P0로 바뀌었으면은 A의 운동량 변화는 왼쪽으로 3분의 2 P0만큼,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분의 2 P0가 돼야 합이 보존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긴 한데 뭐 기억에서도 또 물어보기도 하지만 운동량이 같다고 했지 질량은 M, 3M 이렇게 달라요. 운동량 MV 질량 곱하기 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3배, 속도는 A가 3배 해가지고 이거 3V였다가 이거 V였다가, 그러니까 뒤에서 더 빠른 속도로 쫓아가니까 꿍 충돌하면은 얘가 이제 따라가는 게 속도가 뒤에서 가는 게 더 빨라야 되는 것도 이것도 맞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는데 충돌 후에 보니까 운동량이 3분의 1로 줄었죠. 운동량이 3분의 1로 줄었으면 아까 그 V 이용했을 때 3V라는 속도도 V로 3분의 1로 줄었겠다. 그리고 나름 B 자체도 운동량 자체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운동량이 3분의 5배가 된 거니까 V라고 썼던 B의 속력도 3분의 5V 오른쪽으로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정보, 운동량 보존 법칙과 운동량의 정의에서 속도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기억, 충돌 전 속력 A가 B의 3배다. V, 3V 대 V 맞고요.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오른쪽으로 3분의 5 P0, P0라는 걸로 나타내면 마찬가지고요. 디귿,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몇 배냐 그랬는데, 뭐 이거는 운동량 문제에서 에너지를 또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자, 2분의 1 mv 제곱 요걸로 변환해서 써도 되기는 하는데 뭐 이게 더 귀찮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운동 에너지란 질량을 알고 운동량을 알면 2n분의 p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p 값이 mv니까 mv 전체 제곱하면 m 하나씩 지워지고 2분의 1 m 하나 v 제곱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뭐 그래서 굳이 지금은 속도를 다 v 3V, V, V, 3분의 5V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 운동량 이용해서 또 나타내도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쓰면 되는 거죠.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2분의 1 M 3V 제곱이었다가 2분의 1 M V 제곱 요만큼 하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컸다가 작아진 감소량의 크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나중에서 처음 빼야 되는데 크기만 얘기하려고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데요. 그래서 2분의 1 M 8V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요.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3M 요 증가한 거니까 이게 더 크니까 나중 거에서 그 증가량 크기만 보면은 9분의 25 V 제곱과 V 제곱의 차이 하면은 2분의 3M의 얼마냐? 9분의 16 9분의 16 V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숫자 계산으로 4대 뭐 3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 해가지고
뭐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속력 이런 거 나타내는 걸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자, 6번 문제 첫 번째 경우 그냥 신경 B 낮은 경우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요 별도로 구하면은 A는 정지해 있다가 용수철이 완전히 펴진 이후에 분리돼서 가지는 속도가 있을 건데 이때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아까 여기 저장돼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다. 요 과정에서 공기저항이나 마찰은 다 무시할 거기 때문에 현재의 속도에 의한 또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건데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어떤 속도, 적절한 속도로 h 높이에서 가다 보면 미끄러져 내려갔다 하면은 더 빨라질 텐데 더 빨라지는 과정에서 이런 운동 에너지가 mgh만큼 에너지가 추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물체, m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가질 운동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아까 가졌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이제 내려와서 없어진 만큼 mgh만큼 한 요런 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쭉 써줍니다.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써주면 돼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H분의 mg라고 K라는 걸 아예 나타낼 수 있고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아까 전에 저장돼 있었을 때 에너지를 구할 때 쓸 변형된 길이가 H니까 H제곱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mgh 할 거기 때문에 2분의 1 mgh 더하기 mgh 해가지고 2분의 3 mgh 요런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든 표시한 값을 요런 운동 에너지로서 일단 지 혼자 A 혼자서는 운동을 하고는 있다까지 구해주고요. 이후 충돌하는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써가지고 할 텐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다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EM짜리건 말건 간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 분리됐을 때 운동 에너지로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속도를 잘 가지면서 EM짜리가 여기 내려갔을 때의 속도 적절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의 새로운 운동 에너지는 요거라고 볼 수 있었을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까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만큼 내려오면서 중력 포텐셜이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또 증가한 거 포함해야 되니까 이거는 EM짜리가 H만큼 내려온 거니까 이거는 EMGH만큼 이렇게 된다 해야지 되겠네.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된다 치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것도 H만큼 줄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물체 질량 그런 거랑 상관없이 2분의 1 K H제곱 이렇게 할 거였었으니까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이 마찬가지로 2분의 1 mgh 될 거고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중력 포텐셜의 감소는 EM짜리가 H만큼 내려왔으니까 EMGH 된 거 그것만 조금 더 신경 써주면은 2분의 5 mgh 라고 표현될 적절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다. 자,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어쨌든 가진다 그랬을 때 지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로서의 운동 에너지 크기 B가 3대 5 나왔죠. 운동 에너지 크기 B가 3대 5라고 나오긴 했는데 질량 B가 또 그 M 대 2M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 가서 뚱 충돌할 때 그 속도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A와 요거 C의 속도 B는 몇 대 몇? 2분의 1 M VA 제곱 대 2분의 1 2M VC 제곱 요런 게 3대 5로 나올 상황이니까 3대 5 나올 상황이니까 뭐 요걸로 써줄까요? 요거 2 하면 요거는 6대 5 될 거니까 2분의 1 2M, 2분의 1 2M VA 대 VC의 제곱이 6대 5 나와야 되니까 속도비가 루트 6 대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거 뭐 나는 분수 쓰는 거보다 그냥 A의 속도는 루트 6V, B의 속도는 루트 5V, 뭐 일단 이렇게 하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A와 B는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니까 M짜리랑 M짜리 정제했던 게 한 덩어리 됐으면은 별 계산 안 해도 V1이라는 거는 2분의 루트 6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V 내가 여기서 이제 비례 상수라고 쓴 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질량이 2M, 2M인 게 한 덩어리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데 운동량 보존되면은 V2는 또 요 속도의 나름 절반이어야 되겠죠. 2분의 루트 5V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M끼리 충돌하고 합쳐지고 2M끼리 합쳐지면서 운동량 보존 법칙 돼야 되니까 속도의 절반 어차피 그럴 거면 V1, V2도 그냥 루트 6 대 루트 5 그대로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 뭐 해가지고 이랬을 때 질량이 다른데 운동 에너지 B는 어떻게 계산했는데 속도로 변환한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또 쓰고 뭐 이러는 약간 계산 과정 내지는 변환 과정이 조금씩 중간중간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나 내용상 뭐 까다로운 풀이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림에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식의 속력을 가지고 있고, 운동량의 크기는 A가 C의 10배다 그랬습니다. 1의 속력이 나와 있는데 운동량의 크기가 얘의 10배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질량은 C의 몇 배? 속도가 2배니까 운동량이 10배 되면 질량은 5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질량 5배 그냥 뭐 OM이고 M이고 뭐 B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쓰일 거니까 나왔을 때 그냥 요거 얘기하려고 하나보다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나는 가에서 A와 B, B와 C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충돌을 한 이후에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만 보고 믿을 수는 없기는 한데 A와 B가 충돌을 하고 B는 이렇게 가다가 C는 아직 오고 있으니까 C랑도 충돌을 하고 C랑 충돌한 다음에 B는 또 되튕겨 나가다가 A랑 또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A, B와 충돌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B, C가 충돌할 때는 이게 밀고 나가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충돌이 2번 내지는 3번, 뭐 조금 더 하면 4번 정도까지, 4번, 5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두들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의 2배고 충돌 후 속력이 뭐 C가 B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눈으로 읽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A는 2V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B도 가시고 C도 가시고 표시만 해놓고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볼게요. 요건 이제 중간 과정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식으로 옮겨 쓰는 것만 좀 해야지 되겠는데,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좋은 게,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단 A와 B가 충돌했다 치자. 그럼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되잖아요. 근데 C는 충돌에 관여를 안 했어. 근데 심심하니까 C는 충돌하기 전에도 운동량이 있다가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난 그냥 계속 나 운동량 속도 안 변하고 계속 갈 건데요. 뭐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와 B만 충돌했는데도 지들끼리 운동량 합이 보존되는데 계속 어차피 일정한 C의 운동량 합 해가지고 A, B 충돌 과정에서 A, B, C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더라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래서 A는 쭉 가는데 B, C가 빵 충돌해가지고 얘네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의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면, 충돌 직전 직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면 A는 어이구 쟤네들 충돌하네 한동안 나는 운동량 일정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충돌 전 ABC의 운동량이 BC의 충돌 후 ABC의 운동량의 합과 계속 보존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충돌은 순차적으로 둘이 끼리끼리 일어나지만 전체 세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이 된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전체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되겠다라고 하자. 여기에서 요거 속도는 EV라고 하긴 했는데 충돌 후 속력은 C가 B의 5분의 6배다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먼저 쓰면은 B와 C의 속도가 5대 6 된다 그랬으니까 5V, 6V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 V는 다 썼으니까 B가 5V 프라임, C는 오른쪽으로 6V 프라임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랬을 때 아예 최초의 운동량의 총합이 마지막 운동량의 총합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최초 운동량 다 더하면은 요거 오른쪽으로 20MV, 왼쪽으로 2MV니까 오른쪽으로 18MV 또는 B는 정제 있었으니까 플러스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로 하면 플러스 18MV라는 운동량이 지금도 보존이 돼야 돼요. 지금도 보존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A는 질량 5M짜리니까 10MV 플러스 10MV 플러스 10MV의 운동량 가지고 있으니까 B하고 C가 8MV의 운동량만 어떻게든 처분을 하면 되겠죠. 얘네들의 운동량에 플러스 8MV라고 처치를 하자. V'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안 풀리죠. 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조건에서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B가 나중에 C로부터 받을 충격량의 2배다라고 그랬는데 요거 보면은 A가 B하고 충돌하게 되면은 A의 운동량이 변한 만큼 B의 운동량도 변할 건데 그렇게 해서 A의 운동량이 변하고 B의 운동량이 변한 다음에 BC가 충돌한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A의 운동량 상태가 AB 충돌 과정에서 바뀐 운동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봅니다. A와 B가 한 번만 충돌을 할 건데 지금 문제 조건 쭉 읽어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A의 운동량 변화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20MV가 10MV로 바뀌었으니까 A의 운동량 변화는 왼쪽으로 10MV만큼인데 그러면 충돌한 이후에 아직 C랑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은 플러스 10M, 0에서 플러스 10MV가 됐을 거다. 역시 그래서 B는 10MV 운동량 오른쪽으로 플러스면서 C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 상태로 왔더니 충돌 이후에는 이렇게 되기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의 운동량은 역시 플러스 8MV 요것도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용하자는 건데 그렇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 10MV죠. 요거는 B가 C로부터 받을 충격량의 크기의 2배였대요. 그러니까 10MV 운동량 마이너스 2MV 운동량으로 가지고 가다가 이제 필연적으로 BC가 충돌할 때는 B는 왼쪽으로 운동량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5MV 돼야 되겠다 해야지 되겠네. 그죠? 그리고 C가 받을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5MV다 해야지 되겠다. 다 됐네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 A하고 충돌하느라고 B는 운동량이 플러스 10MV였다가 C하고 충돌하면서 5MV의 충격량을 받아서 현재 운동량이 플러스 오른쪽으로 5MV여야 되는 거고 이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C는 얘랑 운동량 합해서 BC의 운동량의 합만 8MV 돼야 되니까
C만의 운동량은 플러스 3MV 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걸로 벌써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2MV에서 플러스 5MV의 운동량 변화 충격을 받았더니 당연히 플러스 3MV 되기도 해야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네요. 마지막 C의 운동량이 3MV래. 플러스 3MV래. 그런데 C는 질량이 우리가 지금 쓰는 노테이션상 A 질량 5M, C 질량 M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6V'이라는 게 3V다 라고 쓰자는 거고, 3V다 라고 한다면은 5V'은 뭐고, 요거의 2분의 5 V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적당한 질량 B의 질량 곱하기 2분의 5V 하면은 5MV라고 5mV라고 나타내야 되니까 B의 질량, 원래 B의 질량은 2분의 1M이었었다. 2M이었었다. 뭐라냐? 2M이었었다. 라고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뭐 다 물어보는 건 구할 수 있고, 에너지를 구해라,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뭐 감소한, 증가한 운동 에너지 구해라, 이런 것들도 이제 모든 뭐 충돌 과정에서 중간 과정 속도니 뭐니 다 구했으니까 일일이 다 계산해서 쭉 전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내용상 어렵다기보다는 뭐 충돌 이렇게 하겠네 하면서 모르는 건 어떻게든 구하다 보면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는 약간 응용된 세 물체의 운동량 총합이 보존된다라는 것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문제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물체가 두 번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충돌, 얘랑 또 충돌, 세 번 충돌할 수도 있고, 충돌, 다시 충돌했다. 얘가 튀어나가면서 너 잠깐 일로 와봐 하면서 따라가서 충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중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충돌을 해도 어쨌든 최초 운동량은 끝까지 보존된다.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모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 충격량은 충돌할 두 물체끼리 서로 반대 방향의 충격량을 교환한다 라는 것도 응용하면서 좀 섬세하게 풀어주면은 이건 어떤 요령이 있다기보다도 차근차근 섬세하게 풀어주면은 큰 문제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만 출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